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으로 오늘은 각종 인사 논란 그리고 여당 내홍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최수영, 김성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기자회견 들어보고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이제 백 화면으로도 나와서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 만큼 15분 정도 모두 발언을 듣고 25분 정도 기자들의 정해지지 않은 형식 없는 질문을 그대로 듣고 답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먼저 이번 이 취임 100일을 쭉 돌아보시면서 대통령의 그동안의 업무 평가를 점수로 매겨보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70점을 드려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이제 워낙 취임할 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0.76%포인트차로 이겼다는 정치적 환경이 아니라 고금리 저물가라는 어떤 그런 세계사적 경제 위기 이쪽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시기에다가 이제 이게 출범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출범하자마자 사실은 또 6월 1일 또 지방선거라는 또 큰 파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초기 사실 한 달 정도에 대한 동력을 좀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선거 때문에 많이 묻혔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은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6월 한 중순부터인데 그때가 저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지금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50% 이상을 찍었던 그때 이제 좀 가장 고점을 찍었던 때 같았는데 그 이후에 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좀 마지막 부분은 좀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건데 뭐냐면 그 이후에 왔던 상황들이 그러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국내 정치 상황들이 좀 지방선거로 인해서 초기에 어떤 그런 집중력을 떨어뜨릴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리더십이라든가 그다음에 당 내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 같은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금 적절하게 시적절 대응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응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블랙홀처럼 쭉 내려가면서 저는 이제 감점 요인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70점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주셨습니다. 김성훈 평론가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25점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네요. 네, 여론조사 수치이기도 하면서 25점. 이준석 전 대표가 매겼던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전에 이제 삼중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그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했다는 것도 알고요. 고물가 상황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거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어느 분을 붙들고 물어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고물가 대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나는 정책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 관세 좀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들도 기업이 관세 깎아준다고 해서 물가를 아래로 내렸다고 하는 확증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해요. 그것도 기업 자유에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이 자유 외치고 있으니까 기업들의 자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의 자유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 내놨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부자 감세, 그리고 가진 사람들 보유세 깎아주는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민들한테 뭐가 돌아옵니까? 그것도 자유라고 하면 또 자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저희가 짚겠지만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0점, 25점 각각 주셨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고요. 그 내용도 저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됐고 지지율은 저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점수 70점 주셨잖아요, 네. 평론가님. 그 남은 30점을 메꾸기 위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세 가지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리더십, 그다음에 당의 내분, 그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 이거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 세 가지가 대통령의 대부분 이제 인식과 태도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하게 대통령실의 무슨 이게 비리 때문에 혹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게 누적된 사안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위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기 관리 대응을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군 통수권자이자 그 지휘관으로서 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리더십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의 내용에 대해서 그 강 건너 불교하듯이 대했지만 사실상 국내 정치 또한 대통령의 몫이거든요. 대통령은 통치행위 자체가 그게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그 오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 대통령실도 기능 조정 정도를 하겠다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 조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저는 법치주의에 대한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면 그게 무슨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딱딱하고 경직된 법치주의가 법치주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그저 국민들이 이것이 공정하구나 느낄 때의 법치주의인 거지 무조건 법에 어떤 어긋나지 않았으면 이것이 그냥 공공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행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요 세 가지 점들을 좀 보완하고 이것들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국민들에게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마쳐서 호소한다면은 저는 나머지 30점은 잘 채워질 수 있고 또 후반기에 그러니까 또 이제 아직도 남은 기간이 1,700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충분히 저는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평론가님께서는 30점만 만회를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75점을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더 특별한 메시지 혹은 뭐 사과의 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정 기조 자체를 대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아마 그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그동안에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졌는지, 낮아진 것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인사참사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참사라고 하는 게 결국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측근이었던 사람들만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주변을 권력기관장들은 다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고, 그다음에 뭐 지금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실 안에 뭐 육상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 출신들이 전부 포진해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오늘 뭐 또 얘기 나오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겼다는 차원을 떠나서서 사적 채용의 문제하고 연결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한 거 보면 장모의 도천동 은행 잔고 그 증명서 그거 위조했다고 하는 거 340억 원어치 넘게 위조한 그 같이 공범으로 구속까지 됐던 사람인데요.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임식에 초청이 됐다. 이런 사실을 지금 그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 지금 이제 대표 맡고 있죠. 그리고 부인, 그리고 부사장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취임식에 초청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초청했는지도 지금 대통령실은 확인 불가라고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해서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적 인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부인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인사를 앞으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만 인사를 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부정부패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비선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의구심을 확실하게 해소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예. 세 번째로는 윤석열식 미래가 도대체 뭐냐 이걸 국민들이 좀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거냐. 윤석열 정부에선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계속 묻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변변하게 얘기한 게 없잖아요. 예. 오히려 얘기한 게 국정 혼란을 일으키기만 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거에 따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꼭 들어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지금 보시는 화면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마련된 브리핑룸입니다.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취임 이후 거의 매일 기자들과 짧은 출근길에 문답을 해왔지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회견, 총 4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1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한 후에 남은 25분은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한 10개 정도의 질문에 답변할 것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예상인데 질문의 주제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요.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비롯해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 담겨야 할 내용, 큰 틀에서는 낮은 지지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쇄신 문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인적 쇄신과 관련된 변화 기조도 같이 보여줘야 한다. 뒤에 담길 기조, 우리 미래 정책에 대한 변화 역시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오늘 발표하게 될지 저희가 현장을 직접 연결을 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내용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7분, 18분가량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54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기자들의 10개가 넘는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은 폭우 피해와 관련된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로 포문을 열었고요. 그 후에 경제 정책 방향, 탈원전 정책 폐기, 노사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 공공기관 개혁, 그리고 부동산, 외교 안보, 북핵 개발 중단될 경우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로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 언론과 소통을 하는 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쓴소리도 듣겠다. 앞으로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지율 하락, 지지자들이 떠난 이유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사 문제,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출근길 문답, 북한과 관계, 한일 관계,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답변을 했는데요. 오늘 있었던 이 기자회견과 질의응답까지 지금 나와 계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쭉 함께 보셨습니다. 총평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8.15 경축사가 이제 사실 취임 100일에 앞섰던 그 어떤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오늘 100일 기자회견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론화시키고 구체화시켰던 좀 더 상세한 설명으로 국민에게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제가 쭉 들어보면은 100일간의 그동안에 했던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업무 보고 드리는 형태로 이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주요하게 추진되었던 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혹은 또 국정 홍보가 좀 더 미흡했다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 설명을 대통령의 그 정말 그 워딩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다만 질의응답에서는 조금 더 국민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거나 정치 현안에 대한 점들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넘어갔던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내 분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1차 방어선을 긋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확전되는 것들을 막는 그런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총평해 주신다면요? 앞서 국정운영 평가에 점수를 매길 때 25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기자회견도 25점밖에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성과가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잘 못 알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홍보의 자리나 성과 보고 대회 형식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좀 달리 말하면 윤 대통령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다. 앞으로만 가는 스타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그렇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임 100일 동안 도대체 뭐가 부족했는지 그 부족한 점을 취임 100일을 통해서 국민들께 사실은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국정을 쇄신해 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자리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예. 실제로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에 부족했다고 하는 점보다는 성과가 훨씬 더 많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뭐 어떤 정책적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기보다는 현재 있는 문제들을 비껴가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쪽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정치 현안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준석 대표 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는 집안 싸움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민생 안정에 뭐 매진하다 보니까 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국정 지지율이 왜 이렇게 뭐 낮아지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조직이나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짚어나가겠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의 그 맥락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쇄신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확인하겠다. 지금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의 요구나 아니면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한편으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예,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됐었습니다. 모두 발언 이야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성과나 업무에 대해서 쭉 보고하는 이야기였다고 네. 한다면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에서 좀 주목됐던 부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김성은 평론가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지율과 관련된 질문이 가장 먼저 있었거든요. 두 개가 연달아서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장에 금년간에 어떤 인적 쇄신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보다 좀 더 길어지는 것일까? 답변 어떤 의미를 좀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딱 느끼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예측했던 소폭조차도 당분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능 조정에 방점이 찍혔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조직과 정책과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들여다보겠다. 물론 휴가 때도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면밀히 해야지 이것이 정치적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사용된다거나 혹은 어떤 지지율 반등의 목적으로 인사가 사용된다면은 이것은 사실 인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확한 지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한 돌파구로서 자꾸 한다 그러면은 어려울 때마다 그러면 사람을 바꿈으로써 돌파한다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어떤 이 연속선상,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선상을 자꾸 또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더구나 지지율 반등에 대한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순기능이 있겠으나 그것이 과연 제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 방향성을 수정한 것이냐 이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맞는데 다만 그렇다면 저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요구를 분출시켜 주시는 것은 뭔가 이 정부가 지금 가는 방향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대통령께서도 지지율 자체가 아니라 여론조사 민심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올 연말쯤 취임한 6개월 되는 부분에는 분명히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받는 걸로 그것이 인사에 대한 대폭 쇄신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중폭 쇄신으로 나타나든 그런 규모와 폭의 문제겠지만 예.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만큼 이 성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조직과 정책, 소통 여러 분야를 다 들여다본 대통령 뜻에 어떤 최후의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이건 말씀을 드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종의 기능 조정과 조금 실수했던 어떤 실무진 인사에 대한 약간은 문책성 인사 요 정도만 있을 것 같고 수석을 바꾼다거나 직제를 개편한다거나 이런 좀 큰 틀의 개편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신호를 분명히 보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낮은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못 가고 있다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잘못 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지금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초보다, 뭐 정치 경력이 부족하다. 언제까지 정치 경력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할 겁니까? 국민들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삶이나 민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뭐 여름휴가 때도 들여다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이 뭐 어마어마한 조직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뭐 대통령실 직원들 다 바꾸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라고 하는 건 뭐 비서실장 문제나 아니면 몇몇 수석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직을 보강한다고 하면 조직을 보강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비서관 어제 한 명 지금 교체한다고 얘기 나온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18만 명 나왔어요, 확진자.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넉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임명 못하고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임명 못하고 있고요. 교육부 장관도 지금 공석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석이에요.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있고요. 각 부처 실국장 자리도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근데 안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짚어보겠다고 얘기하면 그럼 6개월 뒤에 인사내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쓴소리를 좀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말씀- 이거 물론 예. 지적 온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대통령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국민이 막 요구한다고 그런 대증적 요법으로 그냥 직지직시 사람을 바꿔내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든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그다음에 방향성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여다보고 휴가 때부터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도 내가 대통령실부터 어떤 문제점인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중폭과 대폭의 개각 얘기는 연말쯤 그건 성적으로 평가받는 거고 예. 인사는 제가 보기에 중간중간에 보완하는 인사. 지금은 기능 조정의 방점이 찍혔지만 보완하거나 조금 이제 뭐랄까 부족했던 지금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무위원들 공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빨리 해결해야죠. 네. 검찰총장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저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내는 그런 방향성 분명히 말씀드렸고 문제점이 있다고 사람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내가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내겠다. 그런 정도로 좀 해석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난 지켜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정치적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국정을 살피느라 잘 모른다. 그리고 정치적 발언 하나하나 이렇게 논평이나 입장 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답변을 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지켜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당 그 직무대행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로 간에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주고받으면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안 지켜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켜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 제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대선 때부터 쌓여왔던 앙금이 결국 이 문제로 터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지켜봤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잖아요. 이거를 나는 지켜보고 있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되죠. 여당 문제에 대해 지금 집권 여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리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최소한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도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지나친 반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 내부에 일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그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다 보니까 또 표현이 좀 이렇게 살짝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발언 그동안 귀 기울여 듣지 않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바뀌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당이 사실 오늘부터 이제 비대위가 출범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저녁엔 또 사법적 절차가 있어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공교롭게 있는 날 대통령 지금 100일 취임 기자회견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정말 단어 하나라도 휘발성 있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또 굉장히 증폭되거나 또 이 확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참 날짜 태길이 참 공교로웠습니다만은 오늘까지는 대통령이 이렇게 노코멘트 식의 언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 오늘까지는. 그러면 오늘이 지나고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겠죠. 가처분,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안 나오더라도 이제 앞으로 어떤 입장 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법적 절차도 사실 오늘 끝나는 건 아니지만 심리가 이제 오늘 진행이 되니까 예. 뭐 이번 주에 나오든 다음 주에 나오든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것이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여당이 좀 심기일전해 주기 바란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민감한 단어 하나 언급하면 이게 더군다나 당을 더 큰 분열로 혹은 더 큰 내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신 단어 같은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런 것들이 혹시 국민들 귀와 눈에 대통령께서 정치에 너무 무관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면은 대통령께서는 사실 정치의 최정점에 있으신 분이거든요. 통치행위 자체가 정치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얘기도 내가 많이 귀담아 듣고 있다. 혹은 뭐 이렇게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은 정치적 상황과 입장이 오늘 이렇게 매우 조심스러운 그리고 원론적인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뭐 오늘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문이 나오는데 그 결과 어떤 식으로 좀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참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좀 부정적인 입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좀 시간을 되돌려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가처분 신청 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어느 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뭐 그보다 더 파장이 클 수가 없는 이런 아주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백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차곡차곡 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뭐 총선을 앞두거나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낼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주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